그 복합 비타민 을 한 통을 다 먹은 친구 있어요. 한 번에 건강하겠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었나 보다. 건강해지고 싶었나 보네. 저는 그렇게 형광빛을 띠는 오줌을 본 적이 없어요. 형광빛. 그렇죠. 안녕하세요. 다울동물병원 백남원 원장입니다. 아빠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네, 브리틀동물병원 정인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네, 강아지, 고양이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소변을 보통 정상적으로 강아지들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죠? 애들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4번? 4번, 5번? 4-5번 정도. 뭐 적게 보는 애들은 하루에 한 번 보는 애도 있고, 참는 애들은? 참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많이 보는 애도 있고, 많게 보는 애들은 이제 조금씩 나눠서 이제 보는 애들도 있긴 그렇죠. 한데, 뭐 소변이 우리가 소변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횟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횟수는 일단은 평소 보던 거보다 안 보거나 평소 안 보던 봐도 거보다 문제? 많이 아주 보거나 봐도 문제. 많이 봐도 문제고, 양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양도. 색깔도 보셔야 되고 양도 평소 보던 거랑 적어졌다거나 또는 음. 많아졌다거나 음. 그거고, 또 오줌 쌀 때 어떻게 싸는지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자세 같은? 자꾸 찔끔찔끔하면서 이렇게 오줌이 뭔가 시원하게 안 시원하게 나오고.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보는지, 찔끔. 아니면 뭐 고양이들 같으면 막 비명을 막 지르면서 비면. 화장실을 엄청 자주 들락날락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데 펴져 있는 건 없고 그런다든지. 감자가 없어. 그렇죠. 그것도 있고, 보호자분들이 뜨악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거는 혈뇨. 아, 그건 시각적으로 확 다가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피오줌이라 그러면은 사람도 엄청 헉헉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많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변. 소변을 먹는 애들. 네. 그래서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변을 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보통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당뇨 있을 때 그렇죠. 네네. 소변에 단내. 그렇죠. 단내가 나가지고 당뇨병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소변에서 단내가 나서 이제 그걸 먹어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일단,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소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물도 많이 마시고 물도 소변도 많이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소변 뭐가 있을까요? 또 이상한 거. 거의 그 중간에 그 정도로 정도죠. 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색깔, 그리고 뭐 빈도. 빈도, 양, 양. 그리고 소변 볼 때 어떤 어떤 자세, 자세, 행동 변화, 이런 것들. 그러면은 하나씩 보면, 일단은 소변을 자주 보게,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죠? 일단은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양하고 횟수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당뇨하고 당뇨병. 신부전 증상이 이제 좀 콩팥. 콩팥이 이제 콩팥이 안 망가져서 좋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좀 노령화가 되거나 이제 그 망가져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갑자기 소변량이 늘었다고. 네, 갑자기 보호자님 느끼시기에 이제 점점 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 보이는 그렇게 느끼시는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쿠싱이라고 해서 호르몬 질환. 호르몬 질환일 그때 때도 있고 또 이제 다음 단뇨라고 해서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는 경우에 그런 대표적인 질환들을 지금 해볼 수 있죠. 또 자궁축농증. 자궁충. 암컷 같은 암컷 경우엔 같은 이제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럼 소변 보는 횟수가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신부전 말씀하셨지만은 갑작스러운 신장 기능적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만성적인 이상에서는 콩팥에서 오줌을 이렇게 좀 농축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오줌을 많이 많은 싸고. 양을 싸는 경우들이 있는데, 줄어들어 버리는 경우들은 신장이 갑자기 망가져 버리면서 오줌을 만드는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겨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오줌은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줌이 나오는 길이 막혀버려가지고 그렇죠. 배출이 잘 안 되는 배출이 안 경우. 돼서 오줌을 못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뭐 이거는 병적이라고 보긴 좀 뭐하긴 하고 횟수 자체, 양 자체도 조금 몸 상태가 정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음수량이 너무 적어도 그렇죠. 네. 요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물을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적게 먹어서 탈수가 있을 때. 네, 탈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소변 색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레몬색, 뭐 그쵸. 약간 레몬 주스, 노란, 레몬 주스색, 약간 뭐 그런 노란색으로,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라고 표현하시면 네. 정상적인 색깔인데 네. 이제 그 색깔이 주황색이나 또는 그렇죠. 붉은색으로 가면은 그거 이제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잖아요. 되는 경우들이 네. 있죠. 그게 보통 주황색 내지는 이제 갈색 뭐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네. 중독 같은 거 조심해 볼 수 있죠. 네. 또 그럴 때 무조건 병원에 일단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혈뇨가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이제 연계지어서 소변이 줄었을 때 혈뇨까지 본다. 그러면은 보통 결석, 결석, 방광염. 네, 흔하게 결석이나 방광염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경우. 신장 문제도 뭐 이제 네. 감염이 있다거나 그래도 그럴 수도 그래도 그럴 있고요. 수 네, 있죠. 그래서 오시면 이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최근에 그런 애 하나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그 운동 되게 많이 했을 때 금색 소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비슷해요. 혈뇨랑 똑같이 그렇죠, 빨간색. 맞아요. 얘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많이 해서. 5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찢었어요. 어이구야 집에서요? 네, 집에서. 분리불안? 그런 형태로. 예.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집에서 CCTV로 이렇게 보니 계속 찢었던 거예요. 얘가 피오줌을 싼다고 해가지고 왔죠. 내가 보니 정말 피오줌을 확 누는데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거가 없고 또 이제 저희가 오줌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거는 혈구가 있는 적혈구가 있는 아니고. 혈뇨가 아니고 다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있는 그런 오줌이어서 음. 그랬던 애들이 있었어요. 특이한 경우네. 특이한 경우. 정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5시간 동안 찢어서 특이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게 혈뇨 먹는 친구들 가면 있어요. 그렇지.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말 많아. 그냥 감이나 호텔만 맡기면 혈류 보는 애들. 네. 검사해 보면 깨끗해요. 그런 애들도 보면 좀 간혹 그런 친구들 일단은 있고. 방광을 쥐어 짜는 것 같아요. 이 방광이라는 장기 자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좀 민감한 장기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들은 정말 예민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방광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거의 80-90% 이상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한 애들이야. 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호자님들 진료하면서 많이 써먹는 말 중에 하나인데 고양이들의 감수성 상태가 시험을 곧 앞두고 있는 고3 여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민감하고 네, 예민한.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버리면서 방광염을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정말 좀 많이 강아지들에 비하면 되게 많이 흔한 것 같아요. 흔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흔한 편이라서 그냥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요새는 또 많이들 인터넷이나 통해서 많이 보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이한테 생길 수 있는 질병 최악 3가지 중에 하나는 되는 것 같아요. 방광염이. 그렇죠. 정말 뭐 오게 되면 일단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드는 데다가 그렇다고 또 100% 낫는 것도 아니고 재발이 많아요. 또 재발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오인을 하셔가지고 약 먹었는데 지난번에 치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생겼냐 이런 식으로 최근 여기서 말씀하시고. 오줌 잘 싸다가 집에 가가지고 바로 그렇죠. 못 바로 나오는 또.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수컷 고양이만 좀 한정이 되죠.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요도가 넓기도 하고 짧고 넓고. 짧고 이제 크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화장실 가는 횟수하고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하다 보면 감자. 벤토라이트 쓰시면 이제 감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감자 크기 같은 걸 꼭 자세히 보셔야 돼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자세히 관찰하시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 감자를 캤을 때 감자가 없거나 이제 너무 크게 너무 작아졌다 그런 걸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까 소변 보는 자세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소변 보는 자세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뇨 생식기 이런 것도 보지만 관절을 저는 좀 관절 쪽도 보거든요. 관절 다리 뒷다리 관절이나 아니면 허리 쪽에 쪽.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때도 소변을 못 보게 되거나 또는 이제 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소변 보는 자세가 좀 바뀌었다거나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받아보시고 네. 확인한 거. 단순히 꼭 비뇨기 쪽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꼭 좀 그런 애들 있어요. 또 꼭 지가 싸던 자세로 싸야 되는 애들. 그렇죠. 싸는 자세로 네. 고집하는 자세가 있죠. 색깔 중에 색깔 좀 더해야 되잖아. 색깔 색깔. 노란색. 찐 노란색. 약간 데 보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색소가 있는 사람도 왜 뭐 바카스라든지 뭐 그렇죠. 루타오백 이런 거 먹으면은 그렇죠. 노색. 예, 색깔이 약간 좀 변하기, 그러니까 좀 평소보다 좀 진해진다든지 약간 좀 색깔이 좀 평소와 같지 않은 색깔이 나올 수 있는데 동물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변이 주황색으로 나와서 고양이였는데 저도 이스러운 색깔을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처음 보는 거라서 검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방광염이 발견되긴 했는데 방광염이 있다고 해서 이 색깔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다 보니까 보호자님한테 이제 어떤 걸 먹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그 주황색 색소가 있던 어떤 그 간식을 먹었었다고. 그래서 그 색깔 그대로 나왔었는데 그 간식을 끊으니까 원래 색깔로 돌아왔어. 야, 그런 오줌이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신기하구나.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고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변 색깔을 확인하기 힘든데 우연히 또 그 보호자님 또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또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진료를 한 했었던 친구가 그 복합 비타민을 한 통을 다 먹은 친구가 있어요. 한 번에 건강하겠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었나 건강해지고 싶었나 보네. 저는 그렇게 형광빛을 띠는 오줌을 본 적이 없어요. 형광빛. 그렇죠. 눈이 부실 정도로. 정도예요. 그렇지. 간혹 드문 경우지만 그래서 먹는 것도 좀 관련된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쌩쌩하다. 너무 쌩쌩하고 건강한데 소변 색깔만 달라졌다. 그러면은 먹는 것도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네네. 오줌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죠. 사실 검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똥은 한 이틀 못 싸도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변비 와더라도 사나흘째 돼가지고 관장 좀 해주면 되는 거고. 변비로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못 싸서 죽는 거의 경우들은 없죠. 거의 없으니까. 소변은 이제 소변은 하루만 못 싸도 정말 심한 경우는 방광이 파열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신장도 망가지고. 그 소변 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 냄새. 소변 냄새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느끼시기에 특별한 냄새가 안 나는데 어느 날 유독 냄새가 좀 심하다. 비린내. 비린내 심하다고 할 때는 네.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 네, 염증이 있을 거의 때. 방광염. 거의 대부분 염증이 있을 세균 감염. 세균 감염이 네, 있어가지고. 때문에 세균 감염이 있을 때. 확실히 그런 친구들은 치료하고 나면 냄새가 확실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플러스 음. 이제 입구가 같으니까 여자아이들 네네. 자궁충농증 온 애들 오줌 넣고 거기 안에 농덩어리들 같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악취가 좀 나는 경우가 있죠. 악취 있을 수 있고. 같이. 오줌에서 농이 나온다고 음. 해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오줌 쪽 문제라기보다는 자궁 쪽 자궁에서. 문제였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소변 냄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컷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 안 된 애기들 냄새와 네. 그렇죠. 중성화 수술 한 애기들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린 남자 애기 소변 냄새와 성인 남자. 성인 냄새 다른. 그러니까 소변에 정장액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 냄새가 좀 다른 건데 그건 건강상의 문제랑은 크게 상관없고 보통 중성화 수술 하고 나면은 소변 냄새가 덜해져요. 맞아요. 더 확실히 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애기 소변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중성화 수술 안 된 수컷 애기 보호자분이 한번 데려오셨었는데 수술하고는 그 냄새가 싹 가셨죠. 그래가지고 보호자분의 불만이 없어졌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집에서 그러면은 소변의 이상을
보호자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색이나 빈도나 뭐 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거 말고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 약국 가시면 뉴스틱 판매할 거예요. 사람용으로 나온 것들도 괜찮고 요 검사지. 네네네. 네.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소변 검사 때 소변 학교 다닐 때 검사 했던 거. 되는 그거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질병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의 없으니까 예,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병원을 오시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큰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가령 대신 이제 이거 하려면 오줌 막 싼 거 그렇죠. 가급적 바로 신선한 오줌. 네, 신선한 오줌. 좀 시간이 지나버린 오줌들은 오줌 자체의 세균들이 외부 세균들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요스틱을 묻힐 때 그러면은 소변을 볼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보통 그래서 컵에다가 받아서 뭐 받아서 하시면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아니면 바닥에 쌌을 네. 때 그 거기다가 바로, 예, 저는 그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바로 찍어서 보시면 네모 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여러 개가 거예요.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당, 그렇죠. 당. 요당, 그건 뭐 요당.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고요. 애매하고 그거는 굉장히 애매해요. 예, 외부 노출이 돼버리니까 제일 크게 보는 게 사실 당일 당. 것 같아요. 당이랑 저는 혈뇨. 혈뇨, 혈액 적혈 적혈 나오는 거. 저는 이제 뭐 단백질, 비중, 비중, 그렇죠. 비중, 비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비중 중요. 비중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설명드리려면 네네. 네. 너무 이제 낮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비중이 너무 낮다면 검사,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좀 이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네. 맞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거는 색깔 이게 한 1분 정도 지나가지고 찍고 확인해 나서 보는 거. 여기 케이스 보시면은 색깔 지침 표가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대보셔가지고 아 뭐 있다 없다 혹은 몇 단계 플러스다 그렇죠. 정도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색깔 변화를 보셔갖고 체크를 하시는 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그 보통 이제 집에서 모래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잖아요. 네. 그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크리스탈 모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정말 웃긴 게 걔네들은 그 자세 고유 자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자세 그렇죠. 잡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끊지를- 옆에서 자극을 해도 도망가질 않아요. 끊지를 맞아요. 끊지를 못해요. 네. 맞아요. 못 끊어. 못 끊어. 그래서 뭐 국자라든지 어떤 도구들을 이제 뭐 이용해서 이렇게 쓱 받으셔가지고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검사하시는 방법도 그 있고 가이드 참 오묘한 실제로 표정이죠. 예, 실제로 그렇게 모아서? 샘플을 병원에 이제 받아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좋은 생각해요. 방법이죠. 네. 그리고 잘 모르실 때는 그 스틱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통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진료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보통 찍고 나서 좀 경과를 봐야 되잖아요. 바로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근데 1분 1분 정도, 정도? 1분 정도 1분 지나고 지나고 나서 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져오시면 진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소변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소변 얘기를 했으면 또 빠질 수 없이 또 오줌 얘기했으면 똥 얘기 한번 해요. 그렇지. 똥으로 가야지. 똥 얘기 똥 한번 뒤에서 가야지. 얘기하면 또 앞에 얘기를 그렇죠. 구토까지도 똥 이제 한번 가야죠. 네, 똥 얘기하고 똥 구토. 받고 토 한번 가고. 네, 다음 시간에는 구토랑 그리고 이제 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이제 사실 소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말할 거 많아요. 네. 연관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은 못 달아드려도 선별해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다음번에 답변을 네. 해주시는 시간으로. 다음번에 녹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병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요. 댓글을 왜 달지 않아 주냐고 전화를 주시지 마세요. 잘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오늘은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